안녕하세요.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 스페셜 특강으로 준비한 새학기 새학년 이렇게 준비하소의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3편짜리 강의를 맡게 된 상문고등학교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의 강의는 총 3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편에서는 올해 2022죠. 2022 대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편 마지막에서는 여러분들 정시 준비 또는 수능 최저 준비를 위한 충족을 위한 올해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에 대한 걸로 세 편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세 편의 강의고요. 첫 번째, 일단 2022 대입 환경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정시 선발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한 4,000명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게 서울권의 대학들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증가했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증가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 그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진학하신 2021 학번이 되실 그 선배님들의 데이터를 갖다 참고하실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이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라보시게 되는 건 약대 선발입니다. 여러분들 수시에서는 826명, 정시에서는 647명의 학생들을 갖다 선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대 선발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공기 친구들이라던가 아니 여기 가는 친구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서로 연계돼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명과학이라던가 화학 전공으로 진학을 해서 약대를 진학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한 번에 이제 약대로 진학하게 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약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가군나군 다군에서 서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과뿐만 아니라 전체 집단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건 논술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논술 전형이 여러분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체크되고 있는 건 한 93명만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수원대가 논술 전형을 지금까지는 원래 적성고사로 선발했었던 학교들인데 그 해당 학생들을 모두 논술 전형으로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이제 새로 증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들이 많이 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에서는 논술이 상당 부분 줄었고 그리고 이제 가천대, 고려대, 수원대 같은 지금까지 적성으로 뽑았던 그 대학들에서 논술을 뽑게 되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언론에 많이 나오죠? 논술 전형이라든가 정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다 누굴 위한 전형이다? 재수생들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 지역의 데이터들을 보면 여러분들 워낙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글 쓰는 능력이라던가 어떤 사고를 판단하는 능력들이 점차 길러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한 반에 한 2명, 3명 그리고 또 적어도 2반에서 3명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교의 원하는 과를 지원해서 합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논술 전형도 그냥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거는 준비하기 어렵잖아 라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하셔서 꼼꼼히 신경 쓰시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교과 전형이라던가 그리고 또 수능 전형이라던가 그리고 또 논술 전형이 이게 별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모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능 전형은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 조금 더 이해하면서 조금 더 풀어가는, 적용하는 거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논술은 그걸 좀 더 심화하고 확정시켜 나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과 친구들도 또 지금까지 설령 상대적으로 덜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걸 꼼꼼히 준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는 전형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말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거 쭉 보시면 제가 쭉 같이 체크해 놨어요.
앞에 슬라이드는 인문 첫 번째 부분이었고 뒤에 부분은 인문 두 번째 부분이에요. 확인하실 수 있죠. 수원대 굉장히 많이 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대학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어떻게 안 하면 안 된다. 꼭 체크하셔서 그리고 각 대학들 들어가 보시면 기출문제라던가 뭐 모범 답안이라던가 교수님들의 답안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부러 시간 내셔서 주말이든 뭐 평일 저녁이든 학원에 가셔서 막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자료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논술에서도 반드시 우리 서초구 지역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재학생들이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살펴서 준비해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자연계열 부분들이에요. 보이시죠? 가천대라던가 고려대 세종 뭐 500명, 뭐 100명, 200명 가까이, 수원대는 300명 가까이 늘었고, 그리고 또 다른 파란색의 부분들은 줄긴 줄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준비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이 나와 있고요. 합계 대안부도 같이 있으니까 체크해 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건 여러분들 왜 예전에 이제 재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방침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지역 균형을 갖다 10% 이상을 갖다 전형하는 그런 신설을 의무화시켰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처음 적용되는 올해가 첫 해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지역 균형이라고 한다면 최상위권의 대학들 아니면 상상위권의 대학들이 내신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희망하는 대학교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했던 전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다? 상당수의 대학들로 수도권의 대부분의 대학들로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친구들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준비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걸 갖다 체크할 때 그러니까 모든 수시 전형이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들 정시 전형에 대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성적이 본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이드하는 삼고 그 위에 대학들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모의고사 뭐 3편에까지 해서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수능 성적이라던가 모의 성적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대학들을 만약에 수능으로 정시 전형으로 지원 희망 진학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예측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등급이 안 좋은데 잘 나쁜데 아쉬운데 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 아예 제껴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내신이 좋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건 분명해요. 이 전형이. 그런데 여기 같이 보시면 최저 유무라고 해서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최저가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과 등급의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없다면 그 학교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게 학생들한테 다양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형평성 차원에서 한 학생들한테 여러 학교에 그 학교장 추천을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보셔서 대학교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 대학교에 본인들이 해당되는지 이 대학교를 갖다 만약에 정시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시로 지원하기가 자신이 없는 대학들 있죠. 그 대학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 번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균형 인재에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시면 또 다른 큰 변화죠.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에 대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죠? 국어도 독서문화 공통으로 한 다음에 화작과 언어매체, 화법과 작문과 언어매체 선택하고 있고요. 수학은 수학과 원, 수학2 기본으로 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라던가 사회과학 구분 없이 두 가지 과목 선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건데 여러분들 왜 특히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많으시죠? 내가 확통을 할까? 미적을 할까? 기하를 할까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선생님 다른 것만으로도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하셨을 텐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한 번에 선택을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형에서 수학 나형으로 갈아탐으로 인해서 본인이 만약에 등급을 좀 올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대학교를 갖다 지원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도입되는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4월 모의고사 정도가 끝나고 났을 때 본인이 어떤 과목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른 과목을 꼭 선택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대학교에서 그걸 갖다 선택하고 있고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들은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텐데 꼭 고민해 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샘플이나 모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선배들이 연습해 본 적도 없었고 나왔던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는 최대한 이 혼란은 어른들이 할게요. 선생님들이 할 거고 그리고 또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과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쭉 밀고 나가시되 만약에 너무 오르지 않는다. 또 다른 계획이라던가 생각을 제 차선이라던가 3선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때는 한 4월 말, 5월 초 정도에는 한 번쯤은 다른 과목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탐구 과목 마찬가지겠죠. 이과 과목에서는 사실은 사회탐구 과목 선택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문과 친구들 사회탐구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이과를 선택하진 않을 거니까, 과학탐구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하실 때 그 사회탐구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본인의 성향을 잘 판단하셔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건 여러분들 N수생의 증가예요. 이게 사실 12월 달에 나왔던 기사들 그냥 제목만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올해 여러분들 상당수의 학생들이 본인들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게 본인의 노력보다는 다른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재수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수생의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많이 온다라고 긴장하실 거 없어요. 왜? 그거는 여러분들 재수생이 강세를 보였었던 건 여러분들 다른 지역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겠지만 우리 지역의 친구들은 사실은 재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정시를 많이 지원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자체가 올해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그걸 쭉 같이 가져가시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끝까지 본인을 끝까지 갈 것이냐가 여러분들한테 큰 관건이 될 거니까요. 이런 거 잘 판단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가지 정리할게요. 올해는 정시 증가했고요. 그리고 학종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주의 있게 한번 판단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약대 선발 인원 상당수 있습니다. 거의 서울대 자연대 인원만큼 뽑는 이 인원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논술 감소했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꼼꼼히 챙겨가자는 말씀 같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수도권 직윤 전형도 관심 가지시면서 그리고 본인의 정시 성적과 함께 예상 성적과 함께 판단해 봐 주시고 선택 과목 도입이라던가 N수생 증가, 코로나 이런 상황 잘 보시면서 스스로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 2022 대입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우리 이제 그 전형별 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 교과 학종,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022 대입 환경에 대한 제가 오늘 1탄으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2편, 그러니까 교과, 학종,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이어가려고 해요. 주말 잘 보내주시고 행복하기 위한 노력까지 계속 이어가 주세요. 오늘 강의 드려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